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인 정현수 선생이 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1등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는 없으므로 3등이나 그 이하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1등과 1류, 3등과 3류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또 등과 류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등은 순위나 등급 또는 경쟁을 나타내고 류는 위치나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등에서 외향적 의미가 파악된다면 류에서는 내면적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등보다 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긍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류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인류가 되진 않습니다. 3류는 안 된다고 한 것은 꼭 인류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가 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3류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가 되어 질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3류가 되어 질 낮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3류란 질의 문제로 질이 형편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품일 경우 품질의 문제이고 인간일 경우 인격과 인품의 문제이고 국가일 경우 국격의 문제입니다. 인생에도 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경기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두 다 1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등수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1등은 1등대로의 가치, 꼴찌는 꼴찌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 꼴찌라고 해서 무조건 무가치한 존재는 아닙니다. 박원서 선생의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에 보면 우연히 거리에서 마라톤 경기를 보고 비록 꼴찌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에게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께서는 그 글에서 꼴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수가 인생의 가치마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위일 뿐 가치가 아닙니다. 인위적 순위가 본질적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와 삼류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삶의 질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쟁 그룹에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것과 어떤 위치나 부류에서 3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순위에 있어서는 3등을 해도 괜찮지만 질과 가치에 있어서는 3류, 즉 3류 인생, 3류 사회, 3류 국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늦게 KTX를 타고 상경할 때였습니다.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하자 중년 남자 대여섯 명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올라와 의자를 돌려놓고 마주 앉더니 안주와 소주를 꺼내 술판을 벌였습니다. 주위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떠들썩하게 벌이는 술판을 보며 저는 그들을 삼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와 삼류의 차이는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윤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범과 도덕, 국민으로서의 헌법 질서 등을 제대로 지킨다면 인류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의사들의 집단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수술이 거부되는 것이나 경쟁에 의해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 삼류의 한 형태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 남는 것은 결국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았다 하더라도 자신만 아는 이기적 삶을 살았거나 사회와 국가의 기절을 훼손하는 삶을 살았다면 결국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천박합니다.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본능적 동물성이 더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삼류로 지칭되는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현생에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다. 성공한 삶을 살기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책 많이 읽어라. 성실을 다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자기가 만듭니다. 인생이 자작이듯이 인간의 가치 또한 자작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고 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크고 작거나 많고 적거나 초라하고 화려한 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가정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요청해 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서 살든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찾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인류의 삶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살았던 테레사 수녀나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7년 동안이나 가난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살았던 이태석 신부의 삶만이 인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 삶을 산 이들 중에서도 인류의 삶을 산 이들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5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우수 씨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과 짬뽕을 배달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곳은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이었으며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6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1명에 이르기까지 매달 10만 원씩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의 삶을 누가 인류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철가방 기부천사 김오수 씨의 나눔의 삶은 바로 인류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후원 아동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었어.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평소 이런 말을 한 김우수 씨는 아마 삶의 보람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던질 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